건설사 회장이 나주한 골프장 직원에게 황당한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만 뭐 2번 정도 저 리포트를 봤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봐서는 립스틱이 짙다는 이유로 저렇게 때린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일단 사건 개요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남 나주의 어느 골프장 여직원이 여기 골프장에 손님으로 왔던 중견건설업체 사장 80대 모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경찰이 그 골프장 가가지고 클럽하우스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예. 이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코너로 몹니다. 그리고 때릴 것 같이 몇 차례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요. 지금 나오네요. 예, 그리고 급기야는 한 차례 때렸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피해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는 예. 그게 립스틱 때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립스틱이 너무 짙다고 너는 어디 술집에 나가냐, 쥐를 잡아먹었냐, 천박하다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급기야 폭행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충격을 받은 여직원이 회사를 바로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이번에 이 80대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80대 남성이 한때 이 골프장을 소유했던 건설사 회장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남성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했던 여직원이 저분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천박하다는 말은 기본이고 그럼에도 이게 다른 직원들이 아우 어르시니까 그러고 넘겼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견건설업체 사장은 이 골프장의 한때 소유주였어요. 그리고 또 서울 근교만 해도 모르겠는데 전남 나주만 해도 규모가 작은 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골프장에 드나드는 손님들을 아마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소유주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이래저래 아예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이게 급기야 폭행까지 갔으니까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소장까지 제출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그 보상도 보상이지만 사과를 원할 텐데 관계자가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가 와가지고 이제 합의금 제시하면서 회유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제 폭행도 아니고 그냥 스친 거였다, 뭐 장난친 거였다라고 황당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처벌이 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해명을 해도 뭔가 이렇게 근거 있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저 영상만 보더라도 봐도 이제 스치는 게 지나가면서 아니거든요. 스친 게 아니잖아요. 예. 코너로 몰고 이렇게 때릴 것 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급기야 그쵸. 때렸는데 저런 해명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폭행죄에 해당이 돼요. 근데 폭행죄는 반이다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랑 합의를 하면은 또 이게 기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는 합의금을 주고 이렇게 회유를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근데 골프장 갑질이요. 이번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뭐 캐디나 여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까지 몇 번 있어 왔거든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그냥 합의금을 받고 이렇게 합의를 해줄 게 아니라 뭔가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일이 다시는 회사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지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냥 이 사건을 이렇게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게 합의가 되고 나면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는 했는데 또 지금 이번 피해 이후에 진술들이 나왔던 게 이번 사건만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번 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더라도 다른 피해, 과거의 피해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거나 논란을 제시를 하면 그때는 또 관련된 같은 법을 가지고 또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때도 뭐 이런 폭행이 있었다거나 모욕을 당했거나 했다면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 한 또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이번 건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CCTV가 다 확보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뭐 혐의가 입증이 될지 그 부분은 사실 좀 의문입니다. 녹취가 있다거나 아, 녹취가 있으면 당연히 그 증거가 되니까는 뭐 그건 괜찮은데 그때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죠. 없다면 예. 네. 쉽지 않다. 그래요. 어쨌든 아까 뭐 장난이었단 말은 수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얘기하셨는데 일단 어떻게 상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요. 대낮 도심 공터에서 죽은 개를 불러 태우고 잔인하게 이게 토막까지 낸 노인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 좀 짚어주시죠.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짓을 했는지 좀 아, 이게 그렇네요. 참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던 여중생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랄 충격이었겠습니까.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예. 인천의 모 여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70대 노인 3명이 죽은 개에다 이렇게 불을 붙이고 그 사체를 토막내는 것들을 아이고. 이제 여중생들이 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가지고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외쳤겠죠. 근데 예. 아랑곳하지 않고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이 여중생들이 인근 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는 이분들이 입건이 됐는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는 뭐 식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근에 사는 모 씨가 예. 자기가 근무하는 식당의 어느 창고에 주인 모르는 개가 와서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는 이거를 개소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 개소주라는 게 체력에 좋다는 그런 얘기는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개소주가 이 개인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해왔군요. 지금 이렇게 입건된 이 노인들은 어떤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혐의가 지금 불명해요. 왜냐하면 일단 입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됐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이라는 거는 소유주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소유주가 만약에 버렸거나 이게 무주물이라면 또 이 죄가 허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다음에 손괴죄라는 것도 누군가 이렇게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뭐 주인이 나타나지는 아직 않았으니까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입건을 했는데 예. 이 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불명한 상태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예. 지금 경찰이 이 죽은 개에 대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또 뭐 폐기물법 위반 아예. 관련돼서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뭡니까? 폐기물 관리법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죽은 동물의 사체는 생활 폐기물이라 그래가지고는 수거용 이렇게 소각할 수 있는 그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정된 소각 장소에서 소각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체를 함부로 버리면은 환경이 오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규제를 두고 있는데 우리가 왜 강아지를 키우다가 얘가 이렇게 사망을 하면은 이게 어디 땅에 가서 묻어주잖아요. 그게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나 아니면 공공용주에 그렇게 묻으면은 위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죽은 사체를 이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정해진 뭐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서 처리한 게 아니라 이걸 토막을 냈으니까는 폐기물 처리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무슨 공용수역에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또 뭐 소각을 아무 데서나 하거나 이걸 또 매립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과태료까지는 모르겠는데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도 없고 좀 의문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살아있는 개를 죽였다거나 주인 있는 개를 악의적으로 그랬다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것도 잔인한 행동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죽어 있는 개를 본인들은 스스로 어떤 악이 없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 처벌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 보시는 예, 거죠? 쉽지가 않죠. 그리고 동물보호법상의 동물 학대 행위도 뭐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뭐 굶기거나 아니면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죽어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그 법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 이 그렇군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는 게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길에 떨어진 돈을 주워 가서 이제 그걸 돌려주지 않거나 하면 여기에 적용되는 돈도 같은 법률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제가 지갑을 여기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내 발 그렇죠. 밑에. 그럼 이건 그냥 아직 내 점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이렇게 쓱 지나갔으면 그건 절도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길을 가면서 뭐 버스 정류장에다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근데 누가 이걸 집어갔으면 그때는 이제 점유 이탈물 횡령이 되는 거예요. 내 점유를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져갔으면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 절도가 거죠. 아니고. 제가 네네.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제 지갑을 그냥 주워간 죄 몫이나 개를 토막을 내서 죽인 것이나 같은 처벌을 받는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도 그 사람의 주인의 재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개도 재물이고 지갑도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안에 있는 개를 이렇게 훔쳐갔으면 절도가 되는 거고 죽어 있는 개도 그 사람의 재물인 거거든요. 주인의.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처분을 하면은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 또는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 게 아닌 거를 사체를 손괴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뭐 크게 어떤 이게 본인 게 아닌데 누구의 소유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버려진 개인지 뭐 무주물인지 모르기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적용할 법령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나타난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딱히 어떤 그 예, 이게 뭐 폐기물 법정을 관리법 정도만 적용하기가 쉽지 예. 않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것도 참 끔찍한 얘기인 것 같은데 거동이 불편한 남편에게 지팡이를 수차례 휘둘러서 숨지게 한 70대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는데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70대 여성이 남편을 이렇게 지팡이로 때린 다음에 그대로 방치를 하고 외출을 했어요. 근데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남편이 이렇게 숨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남편이 그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대요. 근데 냉장고에서 음료수병을 꺼내다가 이거를 깨트렸나 봐요. 그래서 말싸움하는 도중에 이게 부인이 욱하는 성격에 이게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남편을 이렇게 가격하고 나간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부인한테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어보니까는 예. 이분이 20년 넘게 남편으로부터 가진 구타와 모욕 이런 폭행을 당해왔던 가정폭력이 거예요. 있었군요. 가정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깰 수는 없어. 그러면서 합의를 하고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20년 동안 누적돼 있던 것이 폭발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70이 넘으신 거잖아요. 남편분 거동도 불편하고 이왕 가정을 지킬 거면 좀 끝까지 지키시지 이런 안타까운 너무 일이 그 벌어져서 지난 시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 이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어떤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해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만 5만 명에 육박하고 5만 이렇게 명이요? 예, 해가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검거된 것만 이 정도니까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하면 실제 그쵸. 이렇게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일단 비밀성이 보장이 되고요. 또 친밀한 관계고 관계가 사실 편하니까 내가 어떻게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이렇게 큰 범죄로 발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번 안타까운 걷잡을 수 사건 없다는 같이 거죠?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그때 경찰에 신고를 하고 풀고 뭔가 상담을 갖고 그렇게 풀어야지 이거를 덮고 넘어가는 데는 저는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뭔가 봅니다. 정신적 치료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형사처벌과 형법한테. 정신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지 덮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우리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